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시나요? 혹시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 높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신경이비인후과에서 귀와 뇌의 연결고리를 연구해온 박도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억력과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작년 가을,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72세 김영숙 씨, 가명입니다. 딸의 손에 이끌려 오신 김 씨는 처음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애들이 자꾸 난청이라고 야단이야. TV 소리만 좀 키우면 잘 들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하지만 딸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손주 이름을 자꾸 까먹으세요.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하시고 결국엔 아예 말을 안 하세요.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시고요. 검사 결과 김 씨는 중등도 난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인지기능 검사에서 초기 치매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난청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잠들게 만드는 치매로 가는 직행열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난청을 치매의 가장 큰 예방 가능한 위험 요인 1위로 지정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귀가 안 좋으면 보청기 끼면 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예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전체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소리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까요? 정답은 약 20%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는 쉼없이 소리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귀가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리 해독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마치 소리가 희미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요. 이것을 의학용어로 인지부하, 쉽게 말해서 뇌의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67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큰 소리에 노출되는 환경이었지만 젊을 땐 전혀 문제가 없었죠. 60대 중반부터 가족들이 아버지 귀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무시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요. 그런데 65세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사야 할 물건을 자꾸 까먹었습니다. 오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죠. 가족 모임에서도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권유로 저희 한빛신경센터를 찾아오셨을 때 이 씨는 이미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뇌의 과부하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뇌는 소리를 이해하는데 평소보다 3배에서 5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럼 기억을 저장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다른 중요한 뇌 기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백그라운드에 무거운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면 다른 작업이 느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력이 나빠지면 뇌는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마의 위축입니다. 해마는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 모양이 마치 해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해마가 하는 일은 바로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마 덕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리 정보는 이 해마로 직접 전달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음악을 들을 때, 심지어 새소리를 들을 때도 그 정보가 해마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청력이 떨어지면 해마로 들어가는 자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극이 줄면 해마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마치 쓰지 않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12년 동안 639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의료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경도 난청이 있는 사람은 정상 청력인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중등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무려 5배까지 높아집니다. 5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정상 청력인 사람 100명 중 10명이 치매에 걸린다면 고도 난청인 사람은 100명 중 50명이 치매에 걸린다는 겁니다. 절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상대방 말을 자꾸 되묻게 되고 그러면 눈치가 보입니다. 내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짜증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 가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 만남도 부담스러워 약속을 거절합니다. 전화가 오면 나중에 다시 걸게라고 하고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점점 고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는 뇌에게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대화할 때 우리 뇌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감정을 읽고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그런데 난청 때문에 대화가 줄면 이 강력한 뇌 운동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고립은 우울증을 부릅니다. 우울증은 또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난청, 대화 감소, 고립, 우울증, 뇌 기능 저하, 그리고 결국 치매. 이것이 바로 무서운 난청에서 치매 연결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귀는 지금 안전한 상태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대화할 때 큰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난청은 아주 천천히 몰래 찾아옵니다. 마치 시력이 서서히 나빠지는 것처럼 본인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 신호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즉시 청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TV나 라디오 볼륨을 가족들이 너무 크다고 자주 말합니다. 특히 볼륨 50 이상으로 올려야 편하게 들립니다. 둘째, 대화 중에 네? 뭐라고? 하고 되묻는 횟수가 하루에 5번 이상입니다. 셋째,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상황.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식당에서 대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넷째,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 목소리가 웅얼웅얼 들립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목소리가 더 안 들립니다. 다섯째, 초인종 소리나 전화벨 소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섯째,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일곱째, 냉장고 소리나 시계 초침 소리 같은 작은 배경 소음이 예전보다 덜 들립니다. 여덟째, 사람들이 발음이 불분명하다고 투덜댑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똑똑히 안 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홉째, 귀에서 삐하는 이명 소리가 가끔 또는 자주 들립니다. 열째, 사람들과 대화 후에 유독 피곤함을 느낍니다. 58세 박미경 씨는 가명입니다. 이 중에서 6가지가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난 아직 젊은데 무슨 난청이야 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회사 건강검진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음역대 청력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거든요. 고음역대는 자음 소리, 특히 시옷, 지읒, 치읓 같은 소리를 듣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안 들리면 사과가 악어로 들리고 자전거가 아전거로 들립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문맥으로 추측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뇌를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박 씨는 그제야 왜 회의 후에 그렇게 피곤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청력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비인 후과나 보청기 센터에 가시면 30분 안에 검사할 수 있고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청력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력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청력세포를 최대한 보호하고 뇌의 소리 처리 능력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와 뇌를 동시에 지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35년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엄선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의 삶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습관 1번. TV 볼륨 50을 경계선으로 삼으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3년간 847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TV 볼륨을 평소 50 이상으로 시청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3년 후 기억력 저하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소리는 일시적으로 잘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귀 속 청력세포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청력세포는 우리 귀 속 달팽이관이라는 곳에 있는데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유모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소리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냅니다. 그런데 큰 소리에 계속 노출되면 이 가느다란 세포들이 쓰러지고 손상됩니다. 한번 손상되면 다시 안 자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TV 볼륨을 단 한 단계만 낮추세요. 한꺼번에 확 낮추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루에 한두 단계씩만 천천히 낮추세요. 그리고 자막을 켜세요. 자막은 단순히 안 들리는 걸 보완하는 게 아닙니다.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하면 뇌가 두 가지 정보를 연결하면서 훨씬 더 강력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을 다중감각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70세 최영자 씨는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 검사에서 소리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습관 2번. 뭐라고 대신 말하기 훈련을 하세요. 대화 중에 자주 되묻는 습관. 이건 단순히 소리가 안 들려서만이 아닙니다. 뇌가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도 물론 나빠지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뇌의 소리 처리 속도입니다. 뇌가 소리를 분석하고 의미를 찾는 속도가 느려지면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집니다. 이걸 청각 처리 장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의 소리 처리 능력을 어떻게 훈련할까요? 바로 속삭임 따라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2분만 투자하세요. 아, 네, 이, 노, 우 5모음을 아주 작게 속삭이듯이 천천히 발음합니다. 왜 속삭일까요? 작은 소리를 스스로 내면 뇌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합니다. 귀가 소리를 듣고 입이 소리를 내고 뇌가 그 둘을 연결하면서 청각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마치 근육 운동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청각신경이 강해집니다. 65세 김동수 씨는 이 훈련을 6개월간 매일 했는데 가족들이 아버지가 예전보다 대화 반응이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습관 3번. 조용한 소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큰 소리는 들리는데 작은 소리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새소리,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 이런 작은 배경 소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뇌의 소리 구별 능력이 약해집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중요한 소리만 골라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적 주의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친구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리죠? 이게 바로 선택적 주의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훈련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합니다. 실천 팁입니다. 1분 소리 집중 훈련을 하세요. 하루에 딱 1분만 시간을 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소리를 의식적으로 구별해 봅니다. 지금 시계 소리가 들리네. 저쪽에서 새 소리가 들리네. 냉장고 소리도 들리네. 바람 소리도 있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완전히 조용한 곳보다는 약간의 생활 소음이 있는 환경이 더 좋습니다. TV는 끄고 창문을 살짝 열어서 바깥 소리가 들어오게 하세요. 뇌가 여러 소리 중에서 특정 소리를 골라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매일 하신 73세 이순자 씨는 손주들이 여러 명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지 예전보다 잘 구별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습관 4번. 매일 5분 의식적인 대화를 늘리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화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그런데 안 들린다고 대화를 피하면 뇌 자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은 하루 30분 이상 대화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리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40%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대화의 질입니다. 단순히 밥 먹었어? 응, 이런 짧은 대화가 아니라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는 진짜 대화가 필요합니다. 실천 팁을 드립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가족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세요. 오늘 뉴스에서 이런 거 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반응하고 다시 말하는 과정이 뇌를 깨웁니다. 69세 정민호 씨는 청력이 나빠진 후 가족 모임만 가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참석을 안 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정 씨는 매일 아침 부인과 5분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고 3개월 후 가족 모임에 다시 참석했을 때 예전보다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뇌가 대화 상황에 다시 익숙해진 겁니다. 습관 5번, 자기 전 3분 귀 마사지를 하세요. 귀 주변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청력세포는 이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청력세포가 영양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 귀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청력 저하 속도가 30%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천 팁입니다. 자기 전 3분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귓불을 부드럽게 잡고 위로 당겼다가 놓습니다. 5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옆으로 당겼다가 놓습니다. 5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아래로 당겼다가 놓습니다. 5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귀 앞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검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누릅니다. 1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귀 뒤쪽, 귀와 머리가 만나는 부분을 엄지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10번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부드럽게 해주세요. 귀가 빨개지고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4세 한복순 씨는 이 마사지를 6개월간 매일 밤 하셨는데 청력 검사에서 청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였던 저도 놀랐습니다. 보통 70대 중반이면 청력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한 씨는 6개월 전과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였거든요. 한 씨는 귀가 따뜻해지면서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도 맑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72세 김영숙 씨 기억하시나요? 중등도 난청의 초기 치매 신호까지 보였던 분입니다. 김 씨는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습관을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는 3분 루틴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김 씨는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청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우울하고 화가 나 있었는데 이번엔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전엔 뭘 하는지 잘 안 들려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이제는 정말 이해가 되고 대답도 할 수 있어요. 딸분도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가족 모임에 먼저 나가자고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씨가 매일 밤 실천한 3분 루틴을 여러분께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이에 적어두시거나 핸드폰에 메모해두세요. 1단계 3분 귀 마사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귓불을 위, 옆, 아래로 각각 5번씩 당기고 귀 앞뒤에 움푹 들어간 곳을 각각 10번씩 부드럽게 누릅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밤사이 청력세포가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2단계 1분 소리 집중 훈련입니다. 눈을 감고 주변의 모든 소리를 하나하나 구별해 봅니다. 청각신경을 깨워서 뇌의 인지 기능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3단계 귀에게 감사 인사하기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렇게 진심을 담아 우리의 평생 동반자인 귀에 감사함을 전하세요. 왜 감사 인사가 중요할까요? 긍정적인 감정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뇌에서 분비시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신경 회복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2, 3단계 총 5분입니다. 김영숙 씨처럼 매일 밤 자기 전에 실천하세요. 돈도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꾸준함 뿐입니다. 66세 송기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송 씨는 평생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60대 초반부터 음악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음이 잘 안 들리고 악기 소리가 뭉개져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음악 듣기를 포기했죠. 그런데 이 루틴을 8개월간 실천한 후 송 씨는 다시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소리가 더 선명해졌어요. 무엇보다 음악을 들을 때 집중이 더 잘 되고 감정이 전해지는 게 느껴져요라고 하셨습니다. 뇌의 소리 처리 능력이 개선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분들입니다. 20분간 집중해서 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뇌가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난청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치매로 가는 위험 신호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셨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전 5분, 귀 마사지, 소리 집중 훈련, 그리고 감사 인사.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가족의 작은 속삭임이 들립니다. 손주의 제잘거림이 귀에 들어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잊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TV 볼륨을 낮춰도 충분히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귀 건강이 지켜주는 행복한 노년입니다. 귀 건강은 곧 뇌 건강이고 뇌 건강은 곧 행복한 삶입니다. 80세, 90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의 귀를 돌보기 시작하세요. 저 박도현은 35년간 이 귀를 연구해왔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를 다시 듣고 싶으신가요? 손주의 웃음소리인가요? 배우자의 속삭임인가요? 아니면 새벽의 새소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